네, 추석 앞둔 여야 정치권 연일 뜨겁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서면 답변서 제출했고요. 국민의힘은 초법적 수사 회피다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고,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발의를 할지도 모르겠고요. 한쪽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 관련 혐의로 경기도청을 어제 또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당 입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예. 네. 최고위원 일단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 비상의총에서 네. 그렇게 결의를 해서 답변서만 제출했다. 네. 근데 이제 여당인 집권 여당에서는 이게 초법적으로 수사를 회피하는 것이다. 네. 범죄와의 전쟁이다. 뭐 이런 표현도 나왔었고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 말이 좀 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우선 초법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좀 초법적인 영역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예. 공정해야 되죠. 공정해야지 되고. 그런데 어떻든 지금 상황 속에서 실제로 그게 2월에 고발된 건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2월에 고발한 내용이거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당시 예.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그리고 12월에 사실혼 증가하는 사람들이 고발한 내용이에요. 예. 그럼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많았어서 그 사이에 서면 답변 요구를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정말 바닥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수재 났을 땐 정말 무능한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됐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전당대회를 저희가 하고 있는 중에 8월 19일 날 금요일 한밤중에 그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서면 답변을 요구한다고. 누구에게? 이재명 후보 보좌관에게. 예. 당시 이재명 후보 대표 후보셨으니까요. 금요일 날 8월 19일 날 금요일 날 한밤중에 와서 서면 답변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럼 그게 공식으로 오게 되는 시간도 걸리고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는 저와 함께 그 전당대회를 하고 있었던 거죠. 토요일, 일요일은 전당대회를 지방에서 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당대 마지막 주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앉아서 서면을 쓸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그 서면 요구가 온 이유는 뭔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논문 관련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뭐 어떻든 정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꼼수는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예. 그래서 그 요구가 왔으니 쓸 수가 없잖아요. 서면 답변서를 앉아서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8월 20일 주간 20일, 21일이 월요일인데요. 그 주간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원들도 만나고 막 이런 일정이 다 잡혀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서면 답변을 하지 못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 서면 답변을 더 연장해서 요구를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비상식적으로 출석 요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출석을 요구할 때는 수사 준칙에 의하면 출석을 해야 할 사람과 일정과 그다음에 장소를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청을 한 거예요? 피의자 신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예. 출석을 요청할 때는 서면 요구를 했고 서면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못 된 거죠. 예. 바로 당 대표가 되고, 그러면 그 시간을 더 조절해서 서면 요구에 대한 시간을 연장하는 게 일반 상식의 검사의 수사 과정입니다. 예.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또 일정을 조정하지 않고 장소도 조정하지 않고 출석 통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의도가 배경에. 있는 것이다. 배경이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국민의힘이 내용이 거셌잖아요. 토사구팽, 양두구육, 국민의힘이 뭐 가처분해서 뭐 인용당하고 뭐 이러면서 이런 것을 반전하기 위한 카드로 이렇게 던지고, 그래서 사실은 약간 사정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불공정한 정치 수사
대한 대응을 저희가 하게 되는 게 됐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서면 답변 지금 말씀하신 거 비슷한데 서면 답변 제출 요청했는데 기한이 지난 후에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불가피하게 소환 요청을 한 거다. 통상적인 절차 진행하는 수사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내정자의 궁색한 답변이죠. 말씀처럼 서면 요구를 했어요. 그럼 서면이 안 왔어요. 그럼 서면 요구를 재차해야지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전당대회 한창이잖아요. 8월 28일 날 당선이 한밤중에 됐어요. 그러면 8월 29일부터 당대표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정 정도 그 서면을 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본인이 앉아서 서면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이 사실은 그동안 서면 요구가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서면 요구나 출석 요구 없이 이 내용은 마무리되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거의 다 가고 2월에 고발된 내용이에요. 다른 건수가 2개 있었어요. 백현동 관련한 건수들이 2가지가 있었는데 그 내용들은 벌써 서면 요구가 왔었고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서면 답변 요구서도 없었어요. 그런데 8월 전당대회가 한창인 때 의자에 앉아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집에를 못 들어오고 지방을 다니는 일정이거든요. 그럼 이건 뭔가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뭐 배경과 의도에 관해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야당의 주장대로 공세라고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치고요. 그렇다면 이제 정치적인 대응을 하는 건데 이 야당의 정치적인 대응, 민주당의 정치적인 대응이 꼭 이제 불응과 이걸로 가는 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게 뭐 유리한 것이냐 아니면은 떳떳하게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오히려 그 기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게 나은 것이냐 거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제가 이제 기소돼 본 사람이거든요. 그것도 같은 사연으로 허위사실 유포라고. 실제로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는 내용을 정치적으로 기소했을 때는 그 기소를 한 공안부장, 부장 검사 이런 사람도 그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무죄 판결이 났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도 지난번에 또 허위사실 유포라고 해서 기소가 됐었고 이것이 끝낸 무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후보자 간의 TV 토론 발언이나 이런 것 중에는 나올 수 있는 발언은 의도한 허위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허위사실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죄 판례가 무수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기소하게 될 때는 저는 그 검사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야 그 정치적 기소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서면 제출 요구가 아주 급박해서 온 거잖아요. 그럼 서면 답변을 했으면 이것은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은 뭐 그 장면 자체를 추석밥상에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압수수색도 어제 압수수색도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지금 생각하시는데 압수수색을 왜 하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성남시장 시절에 김문기라고 하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직원이 한 4,000명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잘 몰랐다 이런 내용이라 그래요. 성남시장 시절에. 그런데 왜 경기도를 압수수색하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를 압수수색하면 그 기억이 압수수색이 되나요? 그리고 표현이 압수수색이 되나요? 저는 이런 압수수색은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고요. 그리고 압수수색을 하려면 조용히 압수수색해야 되잖아요. 속보로 나오더라고요. 압수수색하고 속보치고 그러면 이것은 전 국민에게 알려가면서 망신 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현명해요. 왜 그 김문기 당시 그 분을 모른다고 했던 그 내용,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던 내용을 왜 그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해서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던 머릿속에 기억이 경기도청에 가면 압수수색이 되는지 그리고 그 표현이 경기도청에 가면 압수수색이 되는지 이미 해버린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기억이고요. 제가 예를 들면 뭐 저희도 많은 그 국회에 보좌진들이 있고 당직자들이 있습니다.
당직자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 당직자들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몇 번을 인사하죠. 시간이 네. 지금 한 5, 6분밖에 안 남아서 네. 김건희 특검법은 네. 오늘 발의를 하나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선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은 예. 주 내용이 주가 조작 혐의입니다. 주가 조작. 주가 조작 혐의, 예. 그리고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허위 학력, 허위 경력 의혹이 주 내용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해서 특검법이 발의가 되었는데요. 우선 이것이 좀 더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며칠 전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한 그 주가 조작 요 내용 관련해서 14명이 기소가 됐고요. 예. 5명이 구속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요 내용이 재판이 이루어지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녹취록을 이 나왔어요. 그 녹취록에 보니 김건희 여사 관련한 내용들이 이게 주가 조작에 개입한 정황이 보인다라고 하는 판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소환 조사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소환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불공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살아있는 권력의 배우자, 더 살아있는 권력일 수 있습니다. 이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주가 조작 그리고 또 허위 합격력 이 부분이 주 내용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지금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없다.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고요. 예. 아마 여론조사가 나온 것 같은데요. 예, 60% 넘는 사람들이 이것을 예. 특검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어제 이제 국민검증단은 논문도 네.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네. 표절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경찰은 관련돼서 뭐 허위 경력이랄지 이런 거는 불송치하기로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네. 논문이 표절이면은 사실은 경력과 관련해서도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렇죠. 예, 이것도 만약에 특검을 가면 이것도 포함이 되나요? 특검에 가면 그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검증단은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게 표절인데 예. 어떻게 보면 위조, 표절도 대리인이 시켜서 표절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에서 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요 내용이 위조에 가깝다는 내용까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허위 학력, 허위 경력 관련해서는 이 많은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예. 과거에 신정아 씨 예. 같은 경우에 허위 예. 학력, 허위 경력이라고 그렇죠. 하는 내용으로 그렇죠. 18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음. 뭐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사해야 되고요. 예.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도 그 내용 관련해서 일부분은 어떨지 몰라도 대부분 사실입니다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허위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 것에 예. 대해서도 법적 조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혐의 불송치 결정들이 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무혐의 불송치 나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하죠. 불공정하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 장모와 장모 관계 그 가족들 회사 공흥동 땅 공지구.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택지 개발해갖고 엄청난 이득을 본 그건 아직 진행 중이죠. 아직 진행 중인데 이것도 현장의 경찰들은 일선의 경찰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 송치해야 된다. 기소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막히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새로 나온 보도에 의하면 김성교 당시 그 양평 군수가 내가 이거 허가 내줬다 이런 내용하면서 그래서 그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이었던 뭐 친구가 예. 뭐 대통령인데 이제 내가 같이 식사하기로 했는데 미안해한다 뭐 이런 녹취들이 벌써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이거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이게 수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통과는 가능할까요? 과반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대통령이 뭐 법사위원장도 또 국민의힘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특검 제일 많이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제일 많이 해본 사람이고 예. 특검해야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특검 보도 하셨었고 특검도 하셨었고 수사를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 주가 조작 혐의라든지 허위 합격력 이런 거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특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많이 해봤던 사람이고 공정한 수사에 대해서 거부할 리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김도읍 법사위원장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이런 걸로 지지율이 계속 그 윤석열 대통령이 떨어지고 떨어지면. 또 자신들도 앞으로 총선도 있는데 국민의힘은 뭐 대통령의 그 체리따봉 하나로 그냥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런 거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는 거예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정치적 상징적 의미로 한 게 아닌가. 네. 대통령실도 최고 통수권자의 의무와 역할에 전념할 뿐.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게 이제 말을 자제를 하면서 뭐 정치적으로만 쇼잉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공정한 수사를 하게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법무부 장관의 직무유기다라고 판단하고요. 국민의힘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법무부 장관은 온 국민에게 공정해야 되는 국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어디 하나에 치우쳐선 되는 게 아니고요. 예. 특검을 국회에서 발의하게 된다면 그 국회를 존중하고 그 절차를 밟아 나가는 직책이 법무부 장관이지 여기에 대해서 쇼잉 뭐 이런 모션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 생각하고 이제 그거는 우리 예. 저의 해석이었고요. 해석이신데 예. 이제 예.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에겐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법무부 장관은 공무원이에요.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국민을 예. 대변하는 기관이고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에서 법을 만들면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공무원인데요. 예. 법을 시행령으로 어기는 공무원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예. 이러면 공무원이 법률에 위반되고 헌법에 위반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예. 국회가 결정하고 국회가 합의되면 그것에 따르고 절차를 밟는 일들을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